안녕하세요. 소통 전문가 김현우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들과 갯돈을 모아 여행을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은퇴 후 여유가 생기면 우리끼리 한 번쯤 나가보자 하며 약속을 해보신 적은요? 젊을 때의 여행은 그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휴식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평생 함께한 친구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든다는 기대, 그 자체가 인생의 한 장면처럼 다가오니까요. 강연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친구들과 여행 준비를 하며 그 시간 자체가 행복이었다고 말씀하시죠. 단톡방에선 누군가 항공권을 찾아 올리고 다른 친구는 숙소를 비교하며 링크를 보내고 맛집 지도와 사진이 끊임없이 오가는 그 순간들. 그 자체가 이미 여행의 시작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그 설렘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죠. 오랜만에 여권을 꺼내보고 일정표를 확인하는 그 순간. 그래, 나도 얼마든지 갈 수 있구나 하는 작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특히 오랜 친구들과 함께라면 준비 과정 자체가 즐거운 추억이 되곤 합니다. 저는 강연을 다니며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는 모든 게 설레는데 막상 다녀오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진다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 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선자 어르신은 친구들과 1년 동안 갯돈을 모아 일본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설렘이 가득했다고 해요. 단체 대화방에는 항공권과 숙소 후기, 맛집 정보가 쉴 새 없이 올라왔고 모임 때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이만큼 모았네. 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권 사진을 찍어 보내며 우리 진짜 가는 거 맞지? 하고 말하던 순간에는 마치 젊은 시절 수학여행을 준비하던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출국날 인천공항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데 한 친구는 눈시울까지 붉혔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친구들과 해외를 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선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친구 사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저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여행은 늘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돌아올 때의 마음은 예상과 다를 때가 있죠. 그 설렘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또 서울에 사시는 박영희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박 어르신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다고 하셨습니다. 다녀오기 전엔 그게 우리 모임의 가장 큰 이벤트였는데 돌아오고 나니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두 분의 이야기는 참 닮아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늘 좋은 추억만 남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관계의 작은 균열도 함께 생기곤 합니다. 그 균열은 대개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되지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함께 떠났던 여행이 끝난 뒤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던 적. 바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행은 준비할 땐 참 즐겁죠. 계획을 세우는 그 자체가 설레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다 보면 벌써 절반은 다녀온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막상 떠나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강연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자 어르신은 오랜 친구 4명이 갯돈을 모아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출발 전엔 모든 게 즐겁고 완벽했지만 호텔에 들어간 첫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요. 함께 방을 쓰던 친구의 왜 늘 내가 정리를 다 하냐?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싸늘해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서로 눈치를 보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여행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고 하셨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장면이 그려집니다. 평소라면 웃으며 넘어갔을 일도 여행에서는 마음에 남습니다. 24시간을 함께 지내야 하니 생활 습관의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한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 산책을 가고 싶어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늦잠을 자야 몸이 풀립니다. 그 차이가 대화가 되고 대화가 불편한 말로 바뀌면서 결국 마음에 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장순의 어르신께도 들었습니다. 여행 셋째 날 점심을 먹고 나서 누가 계산을 했는지를 두고 이야기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큰 돈도 아니었는데 그냥 대충 하자. 라는 말 한마디에 다른 친구의 표정이 굳어버렸다고 해요. 그 뒤로는 밥을 먹을 때마다 괜히 통장 이야기가 나올까봐 조심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여행지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갈등은 대부분 생활 리듬과 돈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단순히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습관을 보여주는 창문 같아요. 누군가는 여행 왔는데 아끼지 말자. 고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 돈이면 선물이나 기념품을 사자. 고합니다. 그 차이가 결국 성격 차이처럼 느껴지고 서로를 피곤하게 만들죠. 생활 리듬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아침형 인간이고 누군가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즐깁니다. 한 방을 쓰면 이런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 늘 내가 먼저 치우냐? 왜 너는 그렇게 늦게 자냐? 이런 말들이 쌓이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행은 풍경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배우러 가는 시간입니다. 평소엔 보이지 않던 친구의 성향이 그 안에서 다 드러나지요. 그 차이를 불편함으로 볼지 이해의 기회로 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나빠진 건 아니지만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예전만큼 편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그게 바로 관계의 온도가 달라진 때입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늘 편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오래가는 비결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오래 기억하는 건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말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행처럼 하루 종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그 말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피곤하고 낯선 환경 속에서는 평소보다 마음이 예민해지기 때문이죠. 제가 강연할 때 만난 분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순자 어르신인데요.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갔는데 넷째 날 저녁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진짜 재미없다.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야. 아마 농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다고 해요. 그날 밤 혼자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말이 계속 떠올라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시더군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분명 장난처럼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가시처럼 꽂힐 수 있거든요. 여행 중에는 몸이 지치고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 평소라면 웃고 넘길 말도 크게 들립니다. 낯선 환경은 사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의 온도가 더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은자 어르신인데요. 여행 중 길을 잘못 들어서 시간을 조금 허비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넌 원래 눈치가 없어서 그래.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 그 뒤로는 뭘 제안하기가 조심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여운은 길어집니다. 젊을 때는 웃으며 넘겼던 말도 이제는 쉽게 잊히지 않죠. 넌 왜 이렇게 느려? 맨날 손주 얘기만 해서 재미없어. 이런 말들은 들을 땐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 떠올라 결국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강연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말은 순간에 지나가지만 그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여행 중에 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말 한마디가 우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에서 진짜 오래 남는 건 사진도 풍경도 아닙니다. 그때 들었던 말 한마디입니다. 좋은 말은 따뜻한 기억으로, 나쁜 말은 상처로 남습니다. 우정이 오래 가려면 여행 중일수록 더 조심스러워야 하고 더 따뜻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숙소를 고르고 교통편을 알아보고
맛집과 관광지를 찾는 일까지 즐겁게 떠나기 위한 과정이지만 막상 해보면 만만치 않지요. 제가 강연할 때 만난 인천에 사시는 장미화 어르신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친구들과 동남아 여행을 갔는데 출발 전엔 모두가 적극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준비가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일이 한쪽으로 쏠렸다고 하셨습니다. 항공권과 숙소 예약은 물론이고 일정표 작성까지 모두 본인이 맡게 되었다고요. 다른 친구들은 고맙다, 고생 많다고 하면서도 정작 여행지에서는 그냥 따라오기만 했다고 합니다. 돌아올 땐 이상하게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했을까? 그 생각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수원에 사시는 김목분 어르신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행 준비부터 현지 교통편 예약까지 거의 모든 걸 직접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공항에서 한 친구가 농담처럼 말하셨대요. 넌 이런 거 좋아하니까 좋겠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공감이 됩니다. 여행은 함께 떠나는 거지만 막상 준비는 한 사람이 다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였지만 결국은 불균형이 되어버리지요. 한쪽은 애를 쓰고 다른 쪽은 편하게 즐기게 됩니다. 그때 생기는 고마움의 불균형이 바로 서운함의 씨앗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큰 사건보다 이런 작은 불균형에서 더 자주 흔들립니다. 한 사람만 책임을 지게 되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가기로 했다면 준비도 수고도 부담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꼭 같은 일을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관리하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길을 안내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한마디의 고마움이 여행의 기억을 다르게 만듭니다. 저는 강연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함께 떠난 여행에서 마음의 무게가 다르면 돌아올 때 관계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우정은 공평해야 합니다. 같이 짊어지고 같이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동행의 의미를 배웁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함께 웃으려면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우정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행은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나는 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여행이 추억이 아니라 관계를 재는 기준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여행이 평생 쌓아온 마음의 이미지를 단숨에 바꿔놓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강연을 하면서 만난 부산에 사시는 이정자 어르신도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돌아온 뒤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다고 하셨어요. 여행 내내 돈 문제로 얼굴이 붉어지고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예전엔 웃음이 많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괜히 까다롭게 느껴지고 그 여행 이후로는 그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그때의 서운함이 먼저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이 추억이 아니라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사람을 떠올릴 때 따뜻한 기억보다 단 한 번의 오해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그때 여행에서 그랬잖아. 이 한 문장이 남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꿔놓습니다. 결국 여행이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유경희 어르신의 경우에요. 여행 중 자신이 조금 느리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여러 번 타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돌아와서는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의 말투와 표정이 떠올라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고요.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기억을 덮어버리더군요. 그 말씀 속에 마음의 깊은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친구라도 하루의 감정이 그 관계의 색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행은 사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평소엔 감춰져 있던 성격과 습관이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하는 일정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니까요. 그 짧은 며칠의 모습이 오랜 세월의 기억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연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친한 친구라고 해서 꼭 여행을 같이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만나 밥 한 끼 나누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충분히 좋은 우정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여행을 통해 마음이 멀어질 바엔 가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행 중에 서운했던 일이 있다면 그 감정을 덮어두지 말고 그때 네 말이 조금 마음에 남았어. 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세요. 진심은 언제 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대화 하나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행은 결국 기억을 남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억이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 여행은 실패한 여행이 아니라 평생의 인연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여행을 다녀와도 어떤 분은 웃으며 추억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로 남긴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결국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은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친구들과 어디를 가든 그냥 즐거웠는데 이제는 여행을 가면 불편한 게 더 크게 보여요. 서로 체력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다 보니 사소한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박 어르신의 말씀처럼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유연함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감정의 여유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죠. 반대로 대구에 사시는 박정희 어르신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엔 여행이 두려웠어요. 혹시 친구들과 다투게 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오히려 큰 기쁨을 얻었어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불편한 순간도 웃으며 넘겼거든요. 두 분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결론에 닿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행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든 다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다름을 불편함으로 볼지 서로의 개성으로 볼지는 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말의 무게입니다. 여행지에서는 특히 말이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농담이라도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보는 여유, 그게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피곤하고 낯선 환경에서는 사소한 표현도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행 중에는 말이 짧을수록 마음이 길어집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나누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있어줄 사람보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는 겁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오래 연락하지 않아도 다시 만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가 진짜 좋은 인연입니다. 여행은 짧지만 우정은 길지요. 잠깐의 오해로 오래된 관계를 잃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한 걸음의 여유가 관계를 지키는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닿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여행의 추억이 아니라 그 추억을 함께 만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멋진 장소라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다면 그 풍경이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조금 불편한 여행이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웃으며 함께 했다면 그 시간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습니다. 제가 강연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행은 관계를 깨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평소엔 보이지 않던 마음이 여행이라는 낯선 공간 속에서 드러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멀어집니다. 그 차이는 결국
마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여행이 행복해질 거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행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행동하느냐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불편한 순간에 불평 대신 미소를, 서운한 상황에 침묵 대신 대화를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예민해지고 마음은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모든 걸 이해하려 하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 그게 인생의 후반부를 따뜻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여행 중에 생긴 작은 오해나 서운함도 그때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때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입니다. 좋은 관계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함께 견디며 자라는 법이지요. 이해와 용서, 그 두 단어가 우리의 관계를 오래 지탱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행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같이 걷고, 같이 쉬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겁니다. 여행이 끝나도 인연은 이어집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도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오래가는 우정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되고 한 번의 여행으로 더 가까워지는 사람, 그런 인연 하나면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이 멀어진 친구가 있다면 먼저 안부를 전해보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다시 관계를 이어줄지도 모릅니다. 우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의 용기 속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